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가 터빈 쪽 이상으로 멈춰섰습니다. 원전 당국은 원자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절 연휴에도 코로나 확산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이 3,2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사료 수출액 800억 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가 증기 터빈에 문제가 생겨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한빛원전 2호기가 예방정비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가동이 정지된 것은 2년 9개월여 만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어제 낮 12시 7분쯤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터빈은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고온 고압의 수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원전 당국은 터빈 제어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터빈 정지로 방사선이 누출되지는 않는다며 원자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당국은 고장 원인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재가동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인이 규명이 돼야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고 그거는 물론 원안위에서 다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꼭 원안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멈춰선 한빛원전 2호기는 1987년 6월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가동된 지 35년째인 노후 원전으로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5년 뒤인 2026년에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한빛원전은 현재 4호기와 5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 중입니다. 경락 건물 공급 문제로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3호기가 지난 연말 발전을 재개하며 전체 6기 가운데 4기가 운전 중이었던 한빛원전은 다시 3기의 발전 시설만이 가동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개천절 연휴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며 광주 전남에서 1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휴일은 어제 광주에서는 8명, 전남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광산구 외국인 관련 해 3명이 추가됐고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전남에서도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최대한 사적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을꽃이 만개하고 이렇게 갈대와 억새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참 아름답다는 말이 자주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이 더 높게 출발하면서 기온차가 덜하겠습니다. 광주의 경우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 기온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어서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시속 30에서 4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고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로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23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역시 2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곳곳에서는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경우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차는 12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혹에 대해 목포시가 전수조사를 공언했지만 여전히 각종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형식적 조사에 그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관리비가 부풀려져 부과된 정황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목포시는 70개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에 나섰고 9개 관리업체가 6억 8천여만 원의 관리비를 초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목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의뢰에 실시한 자체 업무 감사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목포시가 5년간 1,500만 원이라던 과다 청구액이 3,800여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년치 내역을 확대하면 초과 징수된 관리비는 4억 6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위탁업체가 축소해서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와 위탁업체가 횡령했다는 그 금액은 3배에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목포시는 어떻게 조사했을까?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인 관리비 내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대조조차 하지 않은 채 관리업체의 답변만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은 자료하고 또 영역업체가 받은 자료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하나하나 조사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관리비가 부풀려졌다고 보면서도 관리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경우에 영업정지 대상이 생각해요. 근데 부당하다 어쩌다는 거에 대해 부당하지 저희가 그 어떤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편 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민들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자체 감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수치에도 오류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고흥 지역 보도 연맹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가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와 여순항쟁 고흥 유족회는 보도연맹 회원들이 희생된 장소인 당고개에 원혼비를 세우고 위령제를 진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고흥 지역 보도연맹 회원 43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 유치장에 수감됐다 고흥군 점안면에 있는 당고개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80년 5월 18일 당시 광주문화방송국에 불을 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던 당시 18살 고 최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개헌법 위반과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최 씨의 행위는 5.18을 전후에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숨진 최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5.18 특별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가 전남의 한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모 회사 대표 B씨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A씨와 B씨가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 협력사들과 상생 발전을 약속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 3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포스코는 광양과 포항 지역 90여 개 협력사들과 상생 발전을 선언했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상생 발전 협의체 출범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지역의 산업 생태계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30%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현재 광양에서만 13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출연돼 협력사의 16,000여 명의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복리후생 수준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 3년 동안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눈에 띄게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송년 인력들의 이직률이 좀 작아졌습니다. 상생 초기에는 6.7%, 인원수로 하면 한 1,000명 정도 이직률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0명,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에 지역 경제계 전반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장 근로 여건과 복지 후생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도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포스코와 지역 협력사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도는 포용적 성장과 실현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의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모바일 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공공 앱 가운데 전라남도 도청과 목포 스마트 이통장넷, 한평 스마트 관광 등의 낙제점이 매겨졌습니다. 한 의원은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무역 적자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은 3,200억 원으로 사료 수출액 800억 원의 4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무역 적자액은 1조 1,1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의원은 오는 2027년에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가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반려동물 사료 고급화를 위한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진행해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마을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2019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고 올해도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11개 노선 75대의 마을버스 가운데 20대 정도가 운행을 중단하고 멈춰선 상황입니다. 광주 마을버스의 평일 승객 수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광주 도시철도의 50%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창업으로 이어지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최근 DIG 에어가스와 수소 액화 분야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대학에서 개발한 다양한 신기술이 최종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 현장 연계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2022년 농식품 제조 가공 분야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농식품 제조 가공 인프라 구축 40억 원,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 지원 6억 원, 전통식품 산업 지원 15억 원 등 3개 분야 총 6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